자, 식사하셨습니까?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62번부터 갑니다. 자, 공인중개사법 현장상 업무의 위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리는 것은, 자, 여러분 업무의 위탁이 무슨 뜻이죠? 업무를 맡긴다 이런 뜻이에요. 자, 맡긴다 할 때 맡기는 업무가 두 개인데, 하나는 교육에 관한 업무, 그리고 하나는 시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합니다. 자, 이 위탁을 이해하시려면 교육을 누가 하는지를 알아야 이해하기가 됩니다. 좀 전에 했지만 교육은 누가 실시하죠? 시도지사가 실시합니다. 자, 그러면 서울시장 오세훈, 경기도지사 이재명 이런 시도지사가 다른 일은 안 하고 개공사 교육만 하고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교육 업무를 맡긴다. 맡기니까 위탁이잖아. 그죠? 시험 업무는 누가 진행하죠?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는 이 시험은 누가 실시할까요? 원칙은 시도지사, 예외적으로 국토장관이 실시하는데 이 두 사람이 다른 일은 안 하고 중개사 시험만 치고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두 사람이 시험 업무를 위탁합니다. 자, 그럼 위탁 업무 두 개. 그럼 거꾸로 말하면 받아서 하는 수탁 업무도 두 가지겠지. 그죠? 위탁과 수탁은 같은 개념에서 출발을 합니다. 자, 공부합시다. 1번. 시험 시행 기관장은 시험 시행에 관한 업무를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 좀 전에도 보셨지만 부동산 관련 학과가 있는 곳이 대학이죠. 대학의 시험을 위탁한다 하면 틀려요. 1번부터 답이에요.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자, 공부할까요? 2번.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교육에 관한 업무를 준정부기관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고, 3번. 시험 시행기관장은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4번. 시도지사는 교육에 관한 업무를 공기업에 위탁할 수도 있고, 5번. 교육에 관한 업무에 관한 위탁기관의 시설은 면적 50제곱미터 이상의 강의실 한개소이다까지 맞습니다. 자, 우리 중개사무소는 면적에 제한이 없습니다. 면적은 몇 제곱이라는 게 없는데 요 교육 강의실이 우리 중개사법 전체에 걸쳐서 50제곱미터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거 줄 하나 꺼놓으시고 바로 밑에 당구장표를 하시든지 6번 해놓고 받아쓰기 하나입니다. 업무의 위탁은 받아쓰기. 업무의 위탁은 관보에 고시한다. 끝. 자, 업무를 위탁하면 관보에 고시하는데 우리 중개사법에서 고시한다. 고시라는 말은 알려서 보여주는 것을 고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동산 공법을 공부하실 때 고시사항은 하면 많습니다. 입안, 결정, 심의, 고시가 열 몇 군데서 고시가 되는데 우리 중개사법에서 고시하는 것 딱 하나입니다. 뭐를 고시한다고 지금 받아 쓰겠습니까? 업무를 위탁하면 고시한다. 그래서 고시사항 한 개가 있으니까 우리 효자 과목으로서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업무의 위탁 보셨고, 자, 63번 포상금 제도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포상금은 원래 출제할 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본 수업에도 많이 이야기했지만 포상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포상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포상금, 그 다음에 포상금을 어디서 공부했습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제에도 포상금이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중개사법에 있는 포상금인데 이런 거 공부하셨죠? 무, 거, 양을 고발하면 포상한다. 무등록업자, 거짓등록업자, 양도하거나 양도 받아서 하는 자를 고발하면 포상하고, 포상금은 얼마라 그랬죠? 50만 원 이렇게 나가는데 이번에 도입되는 게 두 개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건 출제가 될 게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첫 번째, 시세를 조작하거나 단체를 구성하면, 그리고 유도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이게 도입됐고 이를 우리는 거래 질서 교란 행위라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이 거래 질서 교란 행위도 고발하면 포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들어왔죠. 개공사 아닌 자가 영업을 할 때 표시 광고를 하고 영업하면 고발하면 포상 대상입니다. 자, 중개사법에서는 포상금을 받는 자가 늘어났고
요거 꼭 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봅시다. 틀린 것을 찾으시오. 1번. 등록관청은 포상금 신고 대상자가 행정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고발한 자에게 지급하고, 2번. 등록증이나 자격증을 양수나 대여받은 자도 포함한다. 5. 3번. 포상금은 건당 50만 원이며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전부 때문에 X예요. 얼마 보조한다고 공부했죠? 100분의 50, 50%를 보조합니다. 자, 3번이 답으로 들어왔고, 4번. 포상금의 지급 조건으로서는, 그러면 저런 사람을 고발만 하면 포상합니까? 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죄가 있어야 포상을 하는데, 죄가 있다를 누가 결정한다? 검사가 공소제기 기소유예 시에만 지급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4. 만약에 공동신고를 했다. 저 사람이 양도한 자요라고 두 사람이 공동으로 신고하면 어떻게 합니까? 균등하게 배분하되 당사자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른다. 그죠? 계속 공부했던 건데, 역시 5번 밑에도 받아쓰기 하나 합니다. 자, 두 건이 신고되면, 받아쓰기. 두 건이 신고되면, 두 건이라는 것은 저 사람이 무등록업자요라고 서울에서도 고발이 들어오고 수원에서도 들어왔다. 두 건이 들어오면, 두 건이 신고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최초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최초 신고자.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5번과 방금 받아쓰기 한 6번은 아니고 받아쓰기 한 거 두 개를 반드시 소화시키라고 수업 중에도 전달했죠. 자, 64번 내려갑니다. 가볍지만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여러분 수수료는 언제 지급한다? 정 받을 때마다 수수료 낸다 그랬습니다. 정 받을 때. 그러면 자격증, 등록증, 분사무소 신고 필증을 받았거나 재교부 받을 때 수수료 내는데 첫 번째만 조심한다. 그죠? 시험에 응시할 때 수수료 있다는 건 여러분 아시죠? 원서 낼 때. 그죠? 그래서 응시할 때 수수료가 있으니까 합격을 하면 자격증은 그냥 내줍니다. 그래서 자격증 교부시에 없다는 걸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 공부했고, 자, 1번 자격시험 응시할 때 수수료 있습니다. 2. 자격증 재교부. 자격증 받을 때마다 낸다니까요. 재교부. 등록 신청하는 거. 등록 신청 왜 하지요? 등록증 받으려고 수수료 내는 겁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을 받을 때 수수료 냅니다. 휴업 폐업은 증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답이 5번이 들어오는데, 자, 역시 밑에 5번 밑에다가 적어 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역시 적어 놓고 X. 부동산 거래 신고하러 갈 때 수수료 없습니다. 증하고 관계없으니까. 그죠? 부동산 거래 신고 X. 그 다음에 휴업, 폐업, 부동산 거래 신고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증하고만 연결이 됩니다. 65번도 단순 암기식입니다. 3년 징역 3천만 원 벌금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암기표 보시면서 풀어도 좋고, 65번에 기억부터 이형까지를 3년에 3천, 1년에 1천 아는 대로 쫙 적어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틀리는 게 발생하거든, 그 부분은 자기가 집중적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65번 기억부터 이형까지 적어 넣으세요. 시작. 3311 이런 식으로 3년에 3천, 1년에 1천 전부 다 적어봅니다. 자, 빠르게 한번 적으셨습니까? 자, 찾아가면서 다시 빠르게 갑니다. 틀리는 건 반드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무등록계공사 100% 시험에 나옵니다. 3년에 3천,
임시중개시설물 사무소를 2개 갖추면 1년에 1,000.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답니다. 부정한 방법은 다른 사람 자격증 가지고 등록했으니까 무등록과 사촌 형님이고 같은 급이라 그랬어요. 3년에 3,000.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보공개 위반합니다. 비정공할 때 1년에 1,000.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유도 들어가면 3년에 3,000. 공인중개사 아닌 자 유사명칭도 너무나 잘 나옵니다. 1년에 1,000. 시세보다 시세 탁 돌았죠. 3년에 3,000. 자, 전매 제한 등 부동산에 대한 매매 중개 등 동그라미입니다. 투기 조장도 거의 해마다 시험에 나옵니다. 투기를 조장하면 얼마? 3년에 3,000. 자, 지금 주어진 형벌 3년에 3,000, 1년에 1,000만원짜리 가장 중요한 것들을 뽑았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여러분은 척하셔야 됩니다. 수업 중에도 많이 전달이 되어 있습니다. 66번으로 접어듭니다. 자, 66번. 이번에는 500만원짜리 과태료에 해당되지 않는 것. 자, 뭐 안기표 등을 있는 분은 보셔도 되고, 안기표 15번에 있을 건데, 500만원짜리 과태료 노래 제목이 뭐였지요? 운명이요. 정보통신 모니터링을 부당 표시 광고한 연자시가 500입니다. 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 찾아갑니다. 시작. 전부 쫙 500인데 아닌 게 하나 있겠죠. 자, 66번. 설사 500만원짜리를 못 찾았다 하시더라도 아닌 것. 답은 5번. 이전 신고를 위반하면 얼마짜리였죠? 100만원짜리 과태료입니다. 이보게 할 때 이에 해당되죠. 자, 1번에 감독상 명령, 동그라미. 정당한 사유수입 연수교, 동그라미. 그래서 연자시가 가는 거죠. 공제사업 운용실적, 그리고 끝에 협회. 여러분, 협회만 보면 눈 감고 500입니다. 협회. 그 다음 중개대상물을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설명하면 요게 500만원짜리 과태료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들만 뽑았고, 자, 67번 역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몇 개인가? 몇 개 찾지 말고 기억부터 이형까지 아시는 데까지 적습니다. 100, 500, 뭐 1년에 1000 이런 식으로. 시작. 자, 하는 데까지 빠르게 적습니다. 틀려도 괜찮습니다. 자, 갑니다. 기억. 부칙상의 개공사가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하면 개공사가 문자 위반하면 얼마? 100 적습니다. 근데 이것이 개공사 아닌 자가 들어오면 사정이 달라지죠. 1년에 1000으로 갑니다. 100. 부득이한 사유 없이 연수교육 안 받았습니다. 연자시 얼마? 500. 자, 계약이 체결이 되면 나는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고 어디 가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를 교부하면서 설명해야 되는 것 위반하면 100, 이보게 할 때 보에 해당됩니다. 거래정보사업자가 운영규정을 위반했답니다. 운명요의 첫 번째 운입니다. 이거 500. 자, 오늘도 몇 번 나왔지만 개시의무 위반 100.
협회가 계습니다. 협회가 하면 자동으로 무조건 500. 자격 취소자가 자격증을 반납 안 했대요. 얼마? 1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이 협회 임원에 대해 협회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길게 볼 것도 없이 자동으로 얼마? 500. 그렇게 확인합니다. 자, 지금 주어진 정도까지라도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단순 암기식의 법령편이라면 지금부터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출발을 합니다. 자, 특별히 원래 잘 지키셔야 되고, 여러분 부동산 거래 신고는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게 뭔가 하면 위반했을 때의 제재를 묻는데, 위반할 때 제재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위반했다 하면 500만 원 딱 찍어놓고, 이게 80%입니다. 80%. 500만 원짜리 아닌 거 두 개만 공부하라 그랬잖아요. 지금 그죠? 첫 번째 얼마짜리? 3천만 원짜리 과태료가 있는데 3천만 원짜리 과태료는 3이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3천만 원짜리 금액이 세잖아요. 3천. 두 번째부터는 불구하고 불구하고 들어오면 3천만 원짜리. 그렇게 어려운 것도 없다니까요. 3천만 원짜리 3개. 자, 그 다음에 원래 100% 시험에 나옵니다. 취득가액의 5% 과태료는 언제 매긴다? 거짓 신고밖에 없어요. 이건 거짓 신고는 무조건 시험에 묻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힘든 부분이 이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나왔다 하면 점수입니다. 자, 한번 물어봅시다. 거래 신고 30일 만에 해야 되는데 안 하면 500. 허위 신고 해주세요라고 요구하면 500. 허위 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하거나 500. 계약이 깨지면 깨졌다고 신고해야 되잖아요. 30일 내로. 안 하면 500. 해당되는 거 전부 500, 500, 500이에요. 아는 거 두 개를 이렇게 탁 의식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런 제도가 출발을 합니다. 68번.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자, 계약일자,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은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요. 5. 이 거래 당사자들의 주소나 역삼동 15번인데 18번으로 잘못 적어냈어요. 그 주소가 잘못되거나 휴대폰 번호가 잘못되면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런 휴대폰 바뀐 걸 두 사람이 같이 가서 신고하라.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죠. 3번 신고관청은 거래계약에 관한 거짓 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태료에 대해서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먼저 가서 불면은 100% 까줍니다. 조사가 시작되고 난 뒤에라도 불면은 50% 감경해 줍니다. 다 맞죠? 4.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줄 닦으시고 거짓 신고는 여기 있습니다. 얼마? 취득가액의 5% 과태료죠. 100% 찾아내셔야 됩니다. 이거는. 틀린 것 4번. 자, 매수인 등이 국가 등이라면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지역이거나 실제 거래가격 6억을 초과하면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줄 것입니다. 자금 조달 계획에 따른 증명서류도 첨부합니다. 국가 등은 제출할 필요 없어요. 왜? 국가가 투기할 사람은 아니니까. 자, 그러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지역은 금액에 관계없이 해야 되고 그 지역이 아니라면 실제 가격이 6억을 초과할 때 증명서류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서울은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입니다. 그럼 서울에서는 금액에 관계없이 아파트 거래했다 하면 자동으로 뭐 들어간다? 자금 조달을 어떻게 했다라는 증명서류 들어가야 돼요. 강원도 인제에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강원도 인제는 아마 투기지역 아닐 겁니다. 거기는 금액이 6억을 넘을 때만 증명서류 제출한다. 예를 들어서 딱 정리했죠. 자, 그렇게 해서 답은 4번. 취득가액의 5%는 100% 시험에 나옵니다. 69번.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신고 대상에 대해서 자진신고 감면 대상인 것은 1. 거래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자, 거짓신고에 동원합니다. 해놓고 자기가 거짓으로 신고해놓고 나 거짓으로 했어요 라고 자진해서 불면은 100% 까줍니다. 조사가 시작되고 난 뒤에라도 불면 50% 까주는데, 자, 그럼 감면신고 대상인 게 1번으로 돌았으니까 2, 3, 4, 5는 감면이 안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감면되는 것은 몇 개가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은 뭐를 잡아야 되는가 하면 감면되지 않는 걸 딱 잡고 계셔야 된다고. 4개. 자, 2번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외. 자, 외의 자료 동그라미 놓고 요거 얼마짜리 과태료죠? 500만 원짜리입니다. 밑에 500 적고. 자, 올라가면 3번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오면 줄 딱 긋고 얼마? 3천만 원짜리.
3천 적고 4번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오자는 거죠. 불구하고 들어오면 밑에 얼마? 3천 적어보시고 그 다음 5번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줄 딱 꺼놓고 이거 얼마짜리? 3천만 원짜리 우리말로 여친 사건이죠. 자 그러면 지금 자진신고 대상에게 1번으로 답이 돌았지만 2, 3, 4, 5가 감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감면 안 되는 걸 찾고 계셔야 나중에 어떻게 들어오더라도 찍어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감면이 안 되는 건 여러분한테 이렇게 공부했어요. 왜 3, 촌, 은 감면 안 돼요. 이 노래 불러야 돼요. 자, 감면 안 되는 것 제목이 뭐다? 왜 3촌은 감면 안 돼요?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왜 3촌은 감면 안 돼요? 자, 그때 왜가 뭐죠? 거래대금 지급 자료 왜? 요거 얼마짜리? 500만 원짜리. 그 다음에 3촌이 뭐다? 3천만 원짜리 3개 감면 안 된다. 지금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딱 잡으면 4개니까 문제 내기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어떤 것들이 섞여 들어올 수 있다니까 지금 그죠? 자, 감면 안 되는 것 노래 제목이 뭐라고요? 왜 3촌은 감면 안 돼요? 노래 부르셔야 돼요. 왜 3촌은 감면이 안 됩니다. 70번. 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련되는 포상금입니다. 틀리는 것은 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아까도 살짝 했지만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포상금은 무거양량에다가 시세, 단체, 유도, 방해 요걸 거래 질서 교란 행위가 도입됐고 개공사 아닌 자가 표시 광고하면 포상금이라고 그랬죠. 그때 포상금은 얼마? 50만 원. 국고에서 50% 보조해 준다. 이렇게 공부를 하셨다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련되는 포상금이 지금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분하셔야 되니까 70번 틀리는 것 하나 찾으시오. 시작. 이거를 고발하면 포상을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요. 자, 그래서 포상 지급하지 않는 것. 자, 70번 만만찮죠? 자,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은 답이 일단 5번이에요. 자, 근데 포상되는 걸 한번 보라고요. 1번 거짓 신고하는 자. 거짓으로 신고하는 자 고발하면 포상해 줍니다. 동그라미.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역시 거짓 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거 볼 필요 없이 거짓 신고한 자는 포상 대상인 거예요. 거짓 신고 동그라미. 자, 3번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요거 3천만 원짜리잖아요. 제일 센 놈 고발하면 포상하는 거예요. 불구하고 동그라미. 4번 해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동그라미. 요것들은 포상 대상인데 5번 거짓 신고를 요구하거나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는 포상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요거 별도로 하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럼 결국은 이거잖아요. 지금 모든 것들은 500만 원 과태료입니다. 이렇게 나가다가 아닌 거 2개 조심하라 그랬잖아. 그죠? 이런 놈들은 고발한다고 포상해주지, 포상해주는 거예요. 제일 센 놈들이니까. 3천만 원짜리 요거 위반하면 요런 자 불구하고도 신고했어요. 고발하면 포상해주는 거예요. 불구하고. 그 다음에 거짓 신고도 포상 대상인 거라. 딱 보니까, 과태료가 센 놈들은 고발해주면 포상되는 거예요. 됐죠?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접근을 딱 해놓으셔야 됩니다. 답이 5번이었습니다. 자, 71번은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우리는 이것을 IRTS다 이렇게 하는데 전자계약이죠. 이거 수업할 때마다 여러분 이런 배경을 설명했어요. 지금 공부하는 전자계약에 대해서는 이렇게 공부했는데 원래 시험이 몇 회죠? 원래 32회입니다. 자, 이 단원에 대해서는 시험기관에서 29회 시험 칠 때 내년에 전자계약을 넣겠습니다. 이렇게 시험 문제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니까 30회 때 한 문제가 반드시 나왔어요. 자, 작년이 31회예요. 나올 거라고 봤는데 작년에 안 나왔어요. 희한하게.
자, 그러면 여러분의 시험처럼 원래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모르지. 일단은 모르지만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런 단어니까 전자계약은 신경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전자계약은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은 두 사람이 계약이 체결이 되면 종이에다가 계약서를 적어서 도장 딱딱 찍고 매도인, 매수인에게 교부해주고 개공사가 5년간 보관한다. 이게 지금 계약서의 시스템이면, 전자계약은 이렇게 종이가 없는 계약서로서 컴퓨터에 입력해서 엔터 탁 치면 저절로 계약서가 날아갑니다. 종이가 필요 없는 계약서. 그럼 도장도 필요 없겠지. 상식이죠, 그죠? 그 다음에 개공사가 로그인해 들어가서 입력을 하게 되니까, 만약에 무자격자,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로그인을 못 할 거잖아, 보나마나, 그죠? 그래서 이 전자계약을 하면 무자격자가 중개업을 못 하게 되니까 거래를 안전하게 한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이고, 이제 30회 때 한 문제 내고, 작년에 나올 거라고 봤는데 안 나왔어요. 그럼 올해는 그때 나왔던 문제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왔는 걸 한번 잘 보라고요. 자, 71번 틀리는 것 하나 찾으시오. 시작. 공부용입니다. 학습문입니다. 자, 71번이 거의 전자계약이 전부 답니다. 이 내용이.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답은 4번인데, 자, 이렇게 컴퓨터로 전자계약을 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 면제해 줍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한 것으로 봅니다. 임대차 계약은 확정일자도 찍은 것으로 봐줍니다. 그래서 아주 편리하잖아, 그죠? 확정일자 별도로 받아야 했다 하니까 이제 4번이 틀린 거예요. 자, 공부하고 있죠. 1번. 전자계약은 종이계약서를 대신하여 컴퓨터로 작성하고 태블릿 PC, 스마트폰으로 전자서명합니다. 2번. 무등록 중개업을 차단하고 무자격자의 중개업을 방지할 수 있다. 동의하시겠죠? 3번. 공적 장부가 연계됩니다. 컴퓨터로 입력을 딱 하면 이 컴퓨터가 국가기관에 가니까 이 아파트에 대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하고 전부 다 쫙 서류가 다 연결되는 거예요. 연관이 되어 신청 서류를 간소화시키고 원스톱 행정으로 문서 유통비와 시간 등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일부러 등기하려면 토지대장 떼고 건축물대장 떼고 떼로 갈 필요 없잖아요. 저절로 연관이 딱 돼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말은 법무사 수수료도 할인해 준다라는 말하고도 똑같은 거예요. 마지막 5번. 계약서를 작성하고 타임스탬프 기술을 적용하여 계약서의 위조 변조를 방지하고 이중으로 계약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여러분, 종이로 계약서 적을 때는 오늘 100일동 101호를 사고 팔았다고 계약서 하나 적고 내일 또 그걸 또 다른 사람한테 또 팔아먹을 수도 있잖아, 그죠? 근데 전자계약으로 입력이 딱 돼버리면 두 번 못 팔아먹게 해준다고요. 그래서 이중 매매를 방지하는 등 거래를 안전하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타임스탬프 기술은 이제 그렇게 해서 입력이 딱 되고 나면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짜라로 뽑아서 출력해서 볼 수도 있고, 이런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1번 그 전체 내용이니까 의미를 잘 새기시고 원래는 전자계약이 들어오기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들어오면 한 문제 무조건 건집니다. 여러분, 한 문제는 당락을 좌우합니다. 한 개, 두 개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합격자들의 분포를 딱 보면요, 우리가 60점 이상이면 합격이잖아요. 그러면 95점 합격자들 거의 없습니다. 거의. 합격자들 전부 몇 점에 있다? 60, 61, 62 여기 쫙 다 붙어 있습니다. 떨어진 사람도 57, 58, 59로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사람이 20점 받아서 떨어졌다, 이런 사람은 없다니까요. 그러면 60점의 합격선에서 한 문제 맞았으면 이쪽, 한 문제 때문에 저쪽 가 있는 거예요. 한 문제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전자계약 이런 거 턱 나와가지고 한 문제 건졌다 이러면 나는 합격의 길로 한 발 탁 뛰어서는 거예요. 한 문제가 그렇게 큰 겁니다, 이게 사실은.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 이 과목을 잘해야 된다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작년에도 비교적 문제가 좀 어려웠다라는 게 보편적인 총론인데요. 보편적으로 어려웠다. 어려워도 되는 사람은 된다고. 그러면 다른 과목들이 좀 어려웠을 때 우리 중개사 과목을 고득점 했으면 그 점을 보태줘가지고 합격선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과목을 전략 과목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백선특강도 지금 감옥 중에서 제일 먼저 시작하잖아요. 자기 자랑하는 겁니다. 이건 자기 자랑하는 거지. 다른데 날짜가 늦게 돼 있는 데는 중요해서 늦게 칩니다. 이렇게 말하겠지 뭐. 그죠? 그건 이야기하기 나름인데. 그래서 중개사법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강조합니다. 72번 내려옵니다.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입니다.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자, 중요한 것들이 저기 기본 문제이기 때문에 1.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체결일로부터 며칠 내로 30일 내로 신고합니다. 5. 이 거래계약서를 개공사가 작성했다면 부동산 거래신고는 개공사가 하여야 하고 당사자는 신고할 의무가 없다. 5. 3. 거래신고 계약이 해제됐습니다. 계약이 깨졌다 이 말이죠. 해제되면 거래 당사자 줄 거놓고 해제 신고를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면 틀려요. 당사자들은 반드시 해야 돼요. 근데 개공사는 할 수 있다죠. 그리고 그거 하나를 내내 강조합니다. 계약을 깬 사람들이 매도 매수인이 깼잖아. 그죠? 그 당사자들은 반드시 해야 되고 개공사는 신고를 할 수 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다 맞는데 4번. 개공사의 부동산 거래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는 자는 소공사 또는 중개보조원이다. X. 중개보조원은 대행할 수 없다. 답은 4번 들었고 5번. 신고서 작성 방법으로서 2개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기재할 때는 각각의 부동산 금액을 기재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데 2개 이상 부동산이면 밑에 적어요. 합산하여 기재한다. X. 딱 의식해 놓으셔야 돼요. 합산해서 기재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각각 기재합니다. 73번 또 내려옵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상 거래 신고 제도입니다.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1번. 거래 당사자 위임을 받은 자 거래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맞다. 대표적으로 법무사 등이 대행할 수 있습니다. 2번. 국토장관은 거래가격 검정체계에서 신고사항의 적정성을 검증해야 한다. 검증은 국토장관이 하는 게 아니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검증하죠. 신고 한 사람이 검증을 합니다. 틀렸고 답입니다. 3번. 부동산 거래 관련 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방금 했죠. 부동산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 거래 계약이 체결이 된 때 거래 신고서 작성은 제출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전자계약을 하면 별도로 뭐 할 필요 없다. 부동산 거래 신고할 필요는 없다. 4. 거래 신고서 제출을 대행하는 자는 신분증을 신고관청에 보여야 하고 당연하죠. 5번. 당사자 직거래의 경우 거래신고서 제출을 위임한 당사자의 신분증 사본과 자필서명 위임장을 제출하는데 옆에다가 적기를 항상 인감증명서 요래 들어온다고. 그 인감이라는 말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X 딱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나 저와 같은 자연인 개인들은 인감을 떼라 하면 거의 틀립니다. 이거 이제 인감증명법이 없어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인감증명서 적어놓고 X인데 바로 밑에다가 법인은 인감 해놓고 동그라미 딱 찍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법인은 인감을 가져와야 돼. 왜 그러면 법인 삼성전자 같은 데서 위임장을 적을 수가 없잖아. 삼성전자가. 그죠? 법인은 인감이 제출됩니다. 74번. 자, 신고 내용의 정정과 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틀리는 것은 1. 거래 당사자 또는 개공사는 거래계약 신고 내용 중 일부 사항이 변경이 되었다면 변경된 날로부터 10일 내로 신고해야 한다. X. 변경일로부터 10일이 아니고 등기 신청 전까지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뭐 등기되고 난 뒤에는 이제 변경을 못하지. 그죠? 1번 하나 체크하셔야 돼요. 답이고. 자, 2, 3, 4, 5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특히 5번 봐요. 부동산 등에 있어서 면적은 변경이 없는데, 그래, 아파트 30평짜리를 5억에 샀는데, 면적은 변경이 없는데, 이 가격이 착 올라서 7억으로 바뀌었다면, 거래 가격이 변경되었다면,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서 변경 신고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죠? 계약서 사본 하는 말이 딱 들어가는 걸 보시면서, 그러면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되니까, 이때는 인터넷으로 할 수가 있다, 없다? 자동으로 못 하는 거예요. 방문 신고해야 되는 거라. 그죠? 그래서 그 의미를 새겨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면적에는 변경 없이 가격이 바뀌면 계약서 사본을 하나 더 갖다 내야 돼. 그때는 방문 신고만 가능하겠죠.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중요합니다. 75번 여러분 하나 더 풀고 잠깐 쉴 겁니다. 75번 자, 해답 없는 상태에서 벌칙 칠판에도 많이 적었잖아요. 틀리는 것 하나 찾으세요.
자, 75번 같은 문제도 반드시 점수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걸 비교적 어려워합니다. 어려워하지만 여러분한테 가장 쉽게 따라갈 수 있도록 가르쳐 놨습니다. 틀리는 건 몇 번? 3번. 거래대금 지급증명 자료. 외의 자료. 자, 외 딱 들어가면 얼마? 500이죠. 그래서 틀렸고, 공부합시다. 1번. 100% 시면 옵니다.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뭐? 100분의 5의 과태료. 5% 과태료입니다. 2번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얼마? 500. 4번 거짓 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자 얼마? 500. 5번 매매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면 얼마? 3,000. 그래서 이 75번 같은 문제는 대체적으로 어려워하지만 여러분은 확실하게 점수 받아내야 됩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76번부터 해맑은 정신으로 다시 봅니다.